변호사가 100% 이길 수 있다. 이러면은 선임하실 건가요? 좀 신뢰감이 뿜뿜 생겨서 계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100% 승리를 장담한다. 그런 변호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대륜입니다. 오늘은 김다운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다은 변호사입니다. 다희님,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죠? 다희님은 변호사가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절도나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뭐 이럴 때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그럴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대륜 변호사님이요? 물론 말씀은 이제 너무 좋지만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요. 아무래도 승소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만약에 다희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100% 이길 수 있다. 이러면은 선임하실 건가요? 변호사님이 그렇게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시면 좀 신뢰감이 뿜뿜 생겨서 계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제 그 이유와 함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변호사님, 왜 100% 승소 보장하는 변호사를 피해야 하나요? 정말 실력이 출중해서 자신만만한 변호사라도 100%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100% 승리를 장담한다? 그럼 그냥 수임료를 받기 위한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쉽게 생각했었네요. 네, 사건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 승리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은 변호사협회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되나요? 사건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사건의 진행 방향을 사실 사건 시작 단계에서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 사건에 다혜님께서 유리한 점은 이런 점이고 불리한 점은 좀 이런 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피해야 되는 변호사는 있을까요?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를 피하셔야 됩니다. 특정 사건에서 이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성범죄나 폭행 같은 형사 사건을 만약에 진행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게 좋겠죠. 이혼이나 뭐 가사 전문 변호사님한테 형사 사건을 맡기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뭐 이혼 사건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변호사의 주요 업무나 실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희님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이제 속한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변호사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은 그 변호사의 주요 이력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주로 맡아서 진행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변호사의 전문성이 다희님이 맡기고 싶은 사건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변호사 소개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소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AI 대륜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아주 변호사 선택할 때 유용합니다. AI 대륜에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입력하시고 나 변호사 추천해줘 이러면 AI 대륜이 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또 더불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나 질문들을 그런 걸 해석을 해서 대륜이 가지고 있는 대륜 안에서 이제 진행했던 그런 무수한 사건 데이터와 대법원에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들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례들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서 또 적합한 변호사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좀 얻고 가시면은 실제 상담을 받기 전에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까요? 어떤 밸런스 게임이죠? 내가 사건을 맡겨야 된다면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변호사한테 맡기기 vs 여러 명이 있는 팀에 맡기기. 바로바로 나와야 밸런스 게임 재밌죠? 다시 단독 변호사 vs 팀. 저는 단독 변호사요. 단독 변호사요. 왜냐면 좀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혼자서 사건을 처리해 주시면 좀 더 세심하게 봐주시거나 아니면 소통도 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반대로 사건을 처리하신다면 혼자서 단독으로 사건 맡기 vs 팀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저는 무조건 팀으로 사건을 진행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혼자서 이제 사건을 끝까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처리하기가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추가되는 정보들이 있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좀 수립했던 뭐 방향이나 이런 거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세운 방향이 적합한지 이게 이 상황에서도 맞는 방향인지가 스스로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업무가 좀 과부하가 되고 하다 보면은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흡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소송의 과정이나 아니면 결과 역시 좀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변호사님이 선택하신 팀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대륜에서는 고객의 사건에 맞춰서 여러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이제 같이 팀으로 꾸려서 사건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이제 생겼을 때 상속과 관련된 그런 법률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상속 문제다 보면 세금 같은 문제가 좀 얽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 인력으로 세무사와 같은 그런 전문가도 저희는 투입을 해서 팀으로 같이 사건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궁금증을 각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해결을 해가면서 이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사건을 진행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훨씬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용 문제잖아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무래도 좀 비싼 편이니까요. 네, 맞아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실 많이 들죠.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큰 금액이니까.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비용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희님이 1,000만 원에 재판 가는 사건 하나 수임을 했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소송은 그래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2개월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1,000만 원을 우리는 이제 팀으로 진행을 하니까 한 달에 이제 받아가는 금액이 합쳐도 이제 80만 원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그 1년 동안은 그 여러 명의 변호사님들이 이제 소통도 하면서 증거도 수집하고 서면도 쓰고 또 뭐 법원도 이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크게 착수금이랑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이 시작할 때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고요. 성공보수는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 그 결과가 의뢰인이랑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성공이다 의 조건에 부합하면은 이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부대 비용으로는 뭐 재판에 나갈 때나 조사 입회 나갈 때 드는 출정비, 서류들을 작성할 때 드는 비용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착수금과 별개로 추가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있을까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변호사가 이거를 진행을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알아야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예상보다 큰 금액을 듣는다면 좀 많이 난감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비용을 안내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수 기준표가 정해져 있어서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변동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이제 제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예상하신 금액에 벗어나는 좀 과다하거나 그런 금액을 제시받으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건에 대한 예상 비용을 조금 대충 알 수 있어서 안심하고 결정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변호사 선임 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희님, 혹시 변호사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정말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선임한 변호사가 폐업을 하거나 잠적을 한 경우에는 그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유용한 제도가 있네요. 그러면 대류는 배상 책임을 지나요? 네, 당연히 이제 책임을 집니다. 이제 대류는 유한 법인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호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개인이 아닌 이제 법인 자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제 개인적인 이제 부담 없이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이제 발휘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변호사가 잠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사건을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럼요. 저 완전 잘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100% 승소 보장하는 변호사는 피해라. 두 번째,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확인해라. 세 번째, 팀 단위로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을 고려해라. 네 번째,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다섯 번째, 배상 책임을 확인해라. 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도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주 잘 듣고 있었어요. 변호사 선택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 받아보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